안녕하세요. 황 박사의 지로운 건강교실의 황준희입니다. 두통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증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한두통학회가 25세에서 60세 사이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머리가 아파 보았느냐고 물은 결과 남자의 53%, 여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경의 춤추는 뇌에 있으므로 통각을 느끼는 뇌 부위가 당연히 통증에 가장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뇌 자체는 자르거나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어떤 자극이 지각신경의 말단에 있는 통각 장치를 흥분시키고 그 흥분이 지각신경을 통해서 뇌수의 통각 중추에 전달되어야만 비로소 통증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통각 장치를 거치지 않는 자극은 통증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감기, 몸살 등으로부터 오는 두통은 해열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가볍게 증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별다른 원인도 없이 도통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심한 통증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만성 두통의 경우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괴로워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어보아도 그때뿐이었기에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여러 병의원을 찾아가 갖가지 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신경성 두통인 것 같다는 말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인간의 삶을 떨어뜨리는 4대 질환으로 사지마비, 정신질환, 치매와 함께 두통을 꼽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통이 생기면 머리 문제라고 생각해 각종 검사를 받아보지만 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두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차성 두통인지 2차성 두통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1차성 두통은 두통을 유발한 원인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편두통, 긴장성 두통, 자율신경 두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차성 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있는 뇌출혈, 뇌종양, 뇌막염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CT나 MRI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두통 가운데 긴장성 두통이 약 55%, 편두통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하며 CT나 MRI 검사로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나타나는 두통은 전체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통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하는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는 편두통은 두통 발작에 몸이 나른해지거나 정신활동이 둔해지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구토 증세까지 나타나며 시력이 약해진 느낌과 함께 물건의 윤곽이 흐려지기도 하고 햇빛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없게 되거나 눈앞에 무엇인가 어른거리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시각에 이상이 오기도 하죠. 이런 전구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두통 발작이 오는데 통증은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머리가 죄어오는 것 같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통이 나타납니다. 근육 긴장성 두통은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이 불안, 긴장 등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긴장 수축되어 일어나는 근육 수축성 두통의 일종으로 짓누르는 것 같거나 둔통 또는 찌르는 듯한 아픔을 나타냅니다. 통증은 수시로 재발되며 통증의 강도 역시 다양한 편이지요. 지속시간은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치기도 하며 통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로는 뒷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머리나 옆머리로 뻗치기도 하고 머리 전체가 띠를 두르는 듯 조여온다는 호소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혈관성 두통과 긴장성 두통의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타르타르산 에르고타민, 세로토닌 기량제, 베타 수용체 차단제, 신경 안정제, 근이완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요법과 물리요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대증요법적 치료라고 할 수 있지요. 만성 두통의 경우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통의 발생 기전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두통은 첫째로는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 둘째로 유해산소에 의한 어혈, 셋째로는 자율신경 실조, 넷째 뇌동맥 경화, 다섯 번째로는 체내 대사 장애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방에서의 편두통은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에 의해서 수독이 너무 많거나 어혈로 인한 산소 공급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고, 긴장성 두통은 자율신경 실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러한 요인들을 정상적으로 개선시켜주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두통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다시 말해 심장, 간, 위, 소장, 대장, 신장 등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들 장기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원활한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통증 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에 맞는 한방 처방과 함께 기능이 저하된 각 장기 세포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세포부활요법과 이에 따른 음식 처방, 그리고 효과적인 생활요법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 어혈 제거, 위장 기능 정상화, 간과 심장과 신장의 기능 회복, 대장의 독소 제거 등 저하된 장기의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몸은 주인에게 회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며 두통의 질고와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시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21살 된 남성으로 대학 재학 중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입대를 했지요. 입대 전부터 두통 증세가 조금 있었는데 입대 후 몇 달이 지나자 쥐어 짜는 듯한 두통이 점점 심해져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 MRI 검사와 함께 수개월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는 없고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디 젊은 아들이 두통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니 가족들은 너무나도 상심이 컸지요. A 대학병원에 가서 또다시 CT와 MRI 등 정밀 검사를 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신경 안정제와 진통제를 처방하여 주어 몇 달 복용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자 다시 B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것에서도 여러 검사를 하였지만 역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처방약으로 항우울 작용과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 작용을 갖는 코맥사 X 서방전과 항우울제인 밀타정, 그리고 정신부활과 자율신경 조절제인 그란닥신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두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고쳐야겠다는 부모의 철실한 마음은 모든 방법을 다 찾았지요. 심리 상담사에게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림 치료도 해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들 스스로도 그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 더 이상 내키지 않던 차에 지인이 소개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상담 후 한약과 세포부활요법을 응용하여 처방을 하였는데 10일 정도 지나자 머리가 점차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20일이 지나자 두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심하던 두통이 너무 빨리 치료되자 놀라움을 보이며 한 차례 더 복용을 원하였지요. 그 지긋지긋한 두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자 복학 때까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여행 준비 중이라고 하고, 환우 부모님은 의가사 제대 후 대학병원 처방으로도 치료가 안 되어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해외여행까지 가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담아 수차례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2세 된 여성으로 S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교수로 계신 분인데 편두통이 심해 8년간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S대학병원에서 CT,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안정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잠시 통증을 감해줄 뿐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소위 두통 치료에 용하다는 여러 곳을 두루 찾아 다녀봤으나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답니다. 진통제를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다 보니 장기능 저하와 위험을 얻게 되었죠. 국내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 모임에 참여 시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두통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위와 장 상태는 더 나빠져 먹는 진통제 대신 좌약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 지내던 즈음 따님이 소개로 방문하게 되었죠. 상담을 통해 한약과 세포부활 처방을 응용하였는데 복용 후 두통은 빠르게 소멸되어 갔고 마침내 두통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우분들이 치료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삶의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이번에는 두통 치료를 해드린 환우에게서 보내온 감사 편지 한 편을 소개합니다. 두통 역시 어떻게 치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괴로워할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능이 저하된 각 장기들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고 효과적인 생활요법을 통해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튼튼하고 탄력 있는 뇌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두통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